자, 이제 공동신청, 단독신청은 끝났습니다. 이제 당사자 신청 그리고 제3자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자, 등기는 법률관계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제3자가 함부로 신청할 수는 없어요. 제3자가 신청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파트를 양 선생이 가서 등기증에서 팔아먹는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제3자 신청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법이 허용한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한 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자주 나오는 게 2가지예요. 그 2가지를 지금 보는 겁니다. 첫 번째, 포괄승계인 하고 끝났는데 에 의한 신청이에요. 포괄승계인에 의한 신청. 자, 포괄승계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건 민법에서 여러분들 배우시는 건데 별로 중요하게는 안 배웠을 거예요. 자, 권리를 취득하는데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취득하는 게 있고 특정 승계받는 게 있습니다. 자, 원인은 하나예요. 하나의 원인으로 특정한 한 가지를 넘겨받으면 특정 승계, 계속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포괄승계는 원인은 하나인데 한 개 받아요. 포괄적으로 여러 개 받아요. 포괄적으로 여러 개 받아 그걸 포괄승계라고 부릅니다. 거의 대부분은 특정승계예요. 그런데 포괄승계의 대표적인 예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상속, 합병, 포괄유정. 다시 자, 포괄승계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어요. 상속, 합병, 포괄승계, 포괄유정. 상속, 법인의 합병, 그리고 포괄유정. 요 3가지가 대표적인 포괄승계사입니다. 자, 부모님이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 한 10개 소유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사망이라는 원인 하나로 아버지 재산 하나가 상속됩니까? 모두 상속됩니까? 모두. 그게 대표적인 포괄승계예요. 그죠? 자, 아까 법인이 합병되면 갑법인 5개 부동산, 을법인 5개 부동산이 있었는데 갑법인이 을법인을 흡수 합병하게 되면 을법인이 가졌던 5개 부동산은 합병으로 인해서 전부 갑법인이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권리 이전도 한 개만 가져와요? 다 가져와요? 다 가져와. 대표적인 포괄승계입니다. 그 다음에 포괄유정은 유정은 유언으로 정려한다는 거야. 정려는 공짜로 주는 거죠. 근데 내가 주면 내가 생활할 터전이 없어. 그래서 이걸 가지되 내 죽으면 너 가져. 이게 유언으로 하는 정입니다. 근데 나 죽으면 이거 너 가져. 이거는 특정해서 유정했죠. 특정 유정이라고 불러요. 근데 나 죽으면 내가 가지는 거 다 가져가. 대표적인 포괄승계로서의 유정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대표적인 포괄승계 사유예요. 상속, 법인의 합병, 포괄유정. 되죠? 그리고 아까 상속과 합병은 단독 신청한다. 상속합병. 판수보상 상속과 합병 단독 신청한다. 그래서 한 적이 있잖아. 그래서 이 3가지가 대표적인 포괄승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포괄승계인에 의한 신청은 거의 99% 문제 나왔다 하면 상속인에 의한 신청으로 나와요. 상속인에 의한 신청. 즉 포괄승계 3개 사유 중에 대표적으로 뭐가 자주 나온다? 상속이 자주 나온다. 상속이. 그럼 여기서 이 말 저 말 하고 있는데 요거 보지 말고 자, 그 다음 그림 봅니다.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 필수서에서 이제 만나게 될 내용입니다. 지금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등기부상은 지금 1번 소유권 갑 요 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밑에 등기는 없어요. 자, 그러면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 해주면 되겠죠. 그럼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 해준다는 얘기는 을이 등기 권리자고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서 공동신청한다는 얘기죠. 맞죠?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갑이 등기를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뭐 못하고? 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망했어요. 그러면 갑하고 을이 해야 될 등기인데 갑이 사망한 거로 등기 자체가 불가능해졌죠. 그래서 사망한 갑을 대신해서 누가 대신해줘라? 상속인인 A가 대신해줘라 라고 하는 것이 자, 상속받은 자, 상속인에 의한 신청이야. 됩니까? 자, 원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재산은 상속인인 아들께 돼야 돼.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하시기 전에 옆집 아저씨하고 재산을 넘기는 계약을 했어. 그럼 재산 넘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등기를 못하고 사망하셨어. 그럼 그 등기는 아버지가 못하게 됐으니까 누가 대신해 주면 돼? 아들이 대신해 주면 돼. 그게 상속인에 의한 신청입니다. 됐습니까? 상속인에 의한 신청. 그런데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면
법률 규정에 따라 즉시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갑이 사망하는 순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당연히 등기 없이도 A에게 취득이 됩니다. 맞죠? 그런데 상속은 권리만 상속되는 게 아니고 의무도 같이 상속이 돼요. 그래서 상속은 돈만 상속되는 게 아니고 빚도 같이 상속되는 거야. 그러면 갑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 가진 권리 A에게 상속되면서 매매 계약에 따라 을에게 이전할 의무도 상속이 되는 거야. 그럼 A는 좋다 말아 버리는 거야. 아, 소유권 왔네. 근데 을에게 줘야 된다고? 아, 줘야 되는군. 이리 된단 말이야. 그러면 등기 없이 권리 취득을 했더라도 A는 이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야 되겠죠? 그럼 넘기는 것은 처분하는 거잖아. 그럼 아까 민법 187조 상속 같은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 취득하게 해주지만 넘길 때는 뭐 해놓고 등기하고 넘겨라 했어. 그러면 등기를 상속 등기 한 번, 이전 등기 한 번, 몇 번 등기해야 돼요? 2번 등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뭐 굳이 상속 사람 사망 사실 증명이 되고 사람 사망하면 상속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는 것인데 뭐 굳이 그 등기할 필요 있냐? 법이 특례를 인정해 가지고 자, 이때 상속 등기 하지 말고 등기는 사망자인 갑 명의에서 상속 등기 하지 말고 바로 을에게 이전 등기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되죠? 자, 이때 자,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이다. 아까 상속과 법인 합병은 단독 신청이다, 그죠? 판수보상 표표신원과 상속은 단독 신청이야. 근데 여기는 상속 등기 받는 거예요. 상속 등기 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생전에 그랬던 상대방에게 넘기는 등기예요. 상대방에게 넘기는 등기야. 맞죠? 그럼 상속 등기를 한다면 갑은 사망했으므로 A 혼자만으로 단독 신청을 했겠지만 상속 이인에 의한 등기는 원래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해야 될 등기였는데 갑은 사망하고 없으므로 갑을 대신해서 누가? 상속인인 A가 대신 들어와서 등기 신청을 해준다는 거야. 되죠? 그러면 법률관계 당사자인 갑과 을이 신청합니까? 제3자 A가 개입하게 됐습니다. 제3자 A. 그래서 제3자 신청의 대표적인 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는 게 나오면 시험에는 항상 3가지가 문제가 돼요. 요 3가지만 알면 문제는 다 풀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상속 등기는 단독이지만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A가 단독으로 한다. A하고 상대방 을이 공동으로 한다. A하고 상대방 을이 무슨 신청? 공동신청. 그 다음에 상속 등기를 하고 갑니까? 안 하고 바로 갑니까? 상속 등기 안 하고 바로 가더라. 맞죠? 그 다음에 자, 제일 밑에 보면 이런 등기는 원래 문제가 있어서 각하를 해야 되지만 등기관은 각하를 해요, 안 해요? 안 해.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잠깐 설명합니다. 자, 등기관은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이 도둑놈 사기꾼들이 등기관을 속일 수도 있으니까 깐깐하게 심사 과정을 거쳐서 등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죠? 그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권리를 남에게 넘길 수 있는 자는, 권리를 넘기는 자는 아무나 권리를 넘길 수 있어요. 권리를 가진 자가 넘겨야 돼요. 권리를 가진 자가 넘길 수 있는 거야. 아까 내가 이거 내 거니까 이걸 팔아먹더라도 내가 팔아먹지 여러분이 팔아먹을 수는 없는 거야. 맞죠? 그래서 등기소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등기 신청하는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는 권리를 가져요, 권리를 넘기는 자예요. 권리를 넘기는, 앞으로 상실하게 될 자잖아. 맞죠? 그 사람이 의무자야. 그럼 등기 의무자는 권리를 넘기는 자니까 권리를 가진 자여야 돼요, 안 가진 자여야 돼요? 권리를 가진 자가 넘겨야 된다. 요 얘기 이해되세요? 그래서 등기소에서는 뭘 심사를 하느냐? 등기부상, 등기명의인. 등기명의인은 권리자를 얘기하죠. 등기명의인과 신청서상 등기의무자, 권리를 넘기는 자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다시, 지금 소유자가 갑이야. 그럼 남에게 소유권을 넘길 수 있는 자는 누구뿐이에요? 갑뿐이야. 이 세상에 80억 인구 중에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남에게 넘길 수 있는 자는 80억 분의 1 누구뿐이야? 갑뿐인 거야. 맞죠? 그래서 등기부상 명의인이
권리를 넘기는 자여야 된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등기부상 명의인과 신청서상 권리를 넘기는 등기 의무자는 동일인이어야 돼. 요 얘기 이해되세요? 그런데 동일인이 아니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등기부는 저 사람이 권리자인데 권리를 넘기는 자는 이 사람이 왔어. 그럼 그 등기 해주면 돼? 안 해줘야 돼? 안 해줘야지. 맞죠? 여러분이 지금 부모야. 근데 여러분 밑에 성인 아들이 있는데 공부 안 하고 맨날 집에서 탱자 놀더니 용돈 좀 달라 했더니 안 줘. 그러더니 내 알아서 용돈 만든대. 알고 봤더니 등기소에 가서 여러분 아파트를 팔아넘기고 있네. 내 아들이지만.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맞죠? 그래서 제3자에 의한 신청 원칙 함부로 허용해 주는 게 아니야. 법이 허용할 때만 해주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여러분 건데 여러분이 옆집 사람한테 팔았는데 여러분이 등기를 못하고 사망했어. 그때 그 등기를 여러분이 못하니까 아들이 대신 신청하는 거야. 그 등기는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야 돼? 그 등기는 받아준다. 그것이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는 거야. 되죠? 그래서 등기관은 각하해요? 안 해? 각하 안 해. 그래서 이제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중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동신청. 무슨 신청? 공동신청. 상속은 단독이지만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공동신청. 그 다음 두 가지를 안 해. 두 가지를 안 해. 상속등기 안 해. 각하 안 해. 그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시험에 제법 자주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갑과 을이 갑이 가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계약한 후 갑이 등기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자, 뭐 하지 못하고? 등기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이 말 나오면 100% 뒤에는 뭘 묻느냐? 그러면 상속인이 대신 신청하러 오는데 상속인에 의한 신청 절차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요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항상 세 가지에서 답이 나와. 자, 공동신청을 단독신청으로 바꾸든지 상속등기하고 넘겨야 한다 하고 나오든지 두 개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등기관은 각하해야 된다라고 나오든지 돼요? 세 가지. 무슨 신청? 공동신청. 두 가지를 안 해. 뭐 안 해? 상속등기 안 해. 각하 안 해. 그 세 가지가 다해. 그러면 다 풀린단 말이에요. 됐죠? 됐다. 넘어가서 자, 채권자 대위 신청. 제3자 신청 중에 채권자 대위가 나온다. 여러분 민법에서 혹시 채권자 대위 배웠다 안 배웠다? 민법은 배웠다 안 배웠다? 민법은 배웠다 안 배웠다? 가만히 있자. 민법이라고 한 적이 있나? 아이고 담이 더 아프다. 뭐가 자, 채권자 대위는 민법 제404조에서 나오는 법률 규정입니다.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보전 목적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야. 채권자가 자기 권리 행사합니까?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합니까?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야. 이것이 채권자 대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돈이 필요하대. 양 선생이 여러분한테 돈을 1억 빌려준다고 가정을 합니다. 실제로 빌려달라 하지 마라. 없어. 자, 1억 빌려준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실에서 만난 사이야. 너무 친해. 그래서 무이자로 빌려줬어. 그런데 여러분은 무이자 1억 원을 받아서 여러분 친구한테 연 10% 이자 받고 빌려주네. 그럼 타인의 돈 가지고 1년에 1,000만 원씩 벌어먹는 거야. 맞죠? 1년 뒤에 갚을 날이 됐네. 양 선생이 갑니다. 돈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뛰어나오더니 런닝을 훌떡 까고 배를 보입니다. 뭐 해라? 배째. 그리고 주머니를 보여줍니다. 주머니 보니까 주머니 구멍이 뻥 뚫려 있고 먼지만 가득 쌓여 있네. 자, 주머니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는 건 돈이 없다는 증거야. 근데 주머니에 구멍까지 뻥 뚫려 있는데도 구멍을 안 집어다녀. 그건 진짜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있으면 구멍 뚫린 건 못 참는다. 기부해야지. 맞죠? 진짜 돈이 없는 거야. 그럼 그 돈이 실제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에게 가 있는 거야. 친구에게 가 있잖아. 그럼 여러분이 갚을 마음이 있다면 없습니다 하고 버틸 거예요? 받아와서 갚을 거예요? 받아와서 갚아야지. 그런데 빌려줬으니까 받아와서 드리겠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없습니다라고만 하더라. 갚을 마음이 없다. 배째라 이 말. 그죠? 양 선생은 모르잖아. 열심히 벌어서 조금이라도 갚아주세요 하고 가다가
다른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그 돈을 친구한테 빌려주고 이자 받아 먹고 있대. 받아오면 되잖아.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갑니다. 받아와라. 그러면 갚을 수 있잖아. 왜 안 받아오고 없다고만 하니? 받아와. 근데 여러분이 뭐한다? 배를 한층 더 까면서 배꼽을 탁 냅니다. 배째. 자, 받아온다, 못 받아오겠다. 못 받아오겠다. 그러면 나하고 여러분의 관계를 보면 나는 돈 갚아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자, 채권자야. 여러분은 돈 갚아야 될 의무가 있어, 채무자야. 맞죠? 근데 여러분과 여러분 친구의 관계를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 친구에게 돈 갚아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 권리자야. 맞죠? 여러분 친구가 채무자야. 갚아야 될 의무 있잖아.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친구에게 갚아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있는 채권자단 말이야. 근데 그 채권 행사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때는 내가 해라 해도 안 하니까 그때는 누가? 내가 대신 행사해버려.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대신 받아오죠. 하고 여러분 친구한테 가서 내가 여러분의 채권자인데 민법 404조에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받으러 왔으니까 날 줘. 하고 내가 대신 받아오. 그런데 그 돈을 받을 권리는 여러분의 권리야. 왜? 친구한테 빌려준 사람은 내가 빌려줬다. 여러분이 빌려줬다. 여러분이 빌려줬잖아. 그럼 받을 권리도 나한테 있다. 사실은 여러분한테 있다. 여러분한테 있는 거야. 그걸 내가 대신 받아왔을 뿐이야. 그럼 바로 내 포켓에 들어오면 돼요? 일단 여러분 포켓에 넣어줘야 돼요. 여러분 포켓에 넣어줘야 되니까. 왜? 여러분의 권리니까. 그 돈을 받을 권리는 여러분의 권리였으니까 그 돈을 바로 내가 가져야 돼. 여러분에게 줘야 돼. 여러분에게 줘야 돼. 여러분 앞에 갖다 놓고 뭐라고 하느냐. 자, 내가 대신 받아왔다. 이제 돈 있지? 갚아. 됩니까? 요 권리가 채권자의 대위라는 거예요. 그럼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이유는 채무자 좋으라고 행사한 거예요. 결국은 나 좋으려고 행사한 거야. 나 좋으려고. 그게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보전 목적으로 내 권리 행사할 목적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 거야. 근데 그 대신 행사했지만 그 돈을 바로 내 걸로 해요. 일단 여러분에게 갖다 줘야 돼요. 일단 갖다 줘야 되는 거야. 왜? 여러분의 권리를 대신 행사했으니까. 그 돈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먼저 받았을 테니까. 맞죠? 갖다 주고 그 다음 받아오는 거야. 이게 채권자 대위라고 합니다. 되죠? 자, 요 정도 기본으로 이제 시스템만 이해를 하고 여기서 가서 봅니다. 채권자 대위. 자, 아까는 돈을 얘기했지만 돈은 그 지저분한 것은 지저분한 민법 시간을 하시고 우리 깔끔한 등기부에서는 깔끔한 권리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부동산이 토지가 현재 갑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2번 등기는 없어요. 자, 이 상황에서 갑이 을에게 매매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을에게 등기가 되기 전 여전히 갑에게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병이 을을 찾아가서 프리미엄 드릴 테니까 나한테 또 파세요. 하고 전매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돈 더 준다는데 팔아버렸어. 자, 전매는 매매입니다. 매매인데 전매는 첫 번째 매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 바뀔 전, 구를 전자를 써서 전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럼 전매는 매매는 매매인데 첫 번째 매매다, 두 번째 매매다. 두 번째 매매를 전매라고 불러요. 그럼 전매한 병이 정에게 다시 팔았어. 그건 전매. 이런 세 글자로 표현하죠. 그럼 전매는 몇 번째 매매요? 세 번째 매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법은 글자 수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매라는 표현을 안 쓰고 매매하면 그러면 이 책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 갑과 을 간의 첫 번째 매매에서 을과 병 간의 두 번째 매매에서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글자 수가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매매는 매매에서, 두 번째 매매는 전매에서 두 글자로 끝나버리잖아. 그래서 전매라고 하는 건 두 번째 매매를 전매라고 하는 거야. 전매도 그냥 똑같은 매매예요. 그냥 두 번째 매매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등기는 일단 갑 명의로 되어 있는데 갑은 을에게 판다고 법률 행위를 한 거죠. 그러면 등기는 첫 번째 갑에서 을로 먼저 등기가 가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을은 다시 누구에게 팔기로 했어요? 병에게. 그러므로 을로부터 병에게 다시 등기가 한번 이루어져서 전부 두 번의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을을 생략하고 갑에서 병으로 바로 가게 되면
중간자를 생략했다. 중간 생략 등기가 돼버려. 맞죠? 이 중간 생략 등기는 법은 유효하게 봐주긴 하지만 원래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하게 됩니다. 이걸 단속 규정이라고 얘기하죠. 미국에서 그 정도는 배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우선 여기서 가장 기다리는 사람은 병입니다. 최종적으로 병이 권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병이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등기가 일단 누구 앞으로 먼저 가야 돼요? 을 앞으로 먼저 가야 되죠? 그럼 을 앞으로 등기가 가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등기해줘요? 신청해야 등기해줘요? 신청해야 등기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해야 등기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을이 등기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병이 참다가 한 달 뒤에 을을 찾아갑니다. 등기해줘! 라고 요구했더니 을은 등기부를 꺼내서 보여줍니다. 지금 1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을은 병에게 설득을 합니다. 봐라. 내가 너한테 등기를 넘겨주려면 요래돼야 되거든. 근데 지금 요래됐다. 이래 돼 있다. 이래 돼 있잖아. 근데 지금 나한테 바로 넘겨달라면 못 넘겨주지. 숭늉은 부엌에 가서 찾아야지. 우물 와서 숭늉 달라면 우물은 우물밖에 없지. 부엌에 가야 숭늉 있잖아. 왜 그래 급해? 기다려. 그럼 등기 빨리 하러 가죠. 알았어. 언제 갈 건데? 이번 주에는 손가락이 아파서 못 갈 것 같아. 다음 주에는 오른쪽 발가락이 아플 예정이야. 그럼 다다음 주에는 배가 아플 것 같은 예감이. 언제 갈 건데? 기다려. 갈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병은 을이 등기 인정을 해줘야 돼. 그럼 등기 인정하면 을 혼자 하는 거예요?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해야 돼. 근데 을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을의 채권자인 병은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더라. 그게 채권자 되더라.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신청하러 가버리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원래 그 당사자가 신청해요. 제3자가 들어갔어요. 제3자 신청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 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갑과 병이 신청을 하는데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갑니까? 갑에서 을로 갑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갑에서 병으로 간다, 갑에서 을로 간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여러분이 돈을 빌려줘서 그 돈을 내가 대신 받았지만 그 돈은 바로 내가 가진다. 일단 받을 사람인 여러분한테 갖다 준다. 그럼 병은 바로 자기 포켓 가져온다. 을에게 갖다 준다. 을에게 갖다 줘야지. 맞죠? 다시 갑과 을이 등기 신청했다면 갑에서 누구 앞으로 등기가 가요? 을 앞으로. 근데 을이 신청해요 안 해? 안 하니까 신청만 병이 한 거야. 그럼 갑과 을이 신청해야 될 등기를 갑과 병이 신청이만 달라진 거야. 그럼 갑과 병이 신청해도 갑에서 누구한테 가야 돼? 을로 가야지. 맞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지금 갑에서 을로 갔단 말이에요. 을로 갔는데 등기 신청은 갑하고 을이에요? 갑하고 병이에요? 병이에요. 그래서 신청인은 채권자야. 등기 신청은 채권자가 했다고. 신청은 채권자가 했는데 그로 인해서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등기 권리자는 채권자다, 채무자다.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등기법에서 여러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신청인과 명의인이 구분된다. 신청인과 여기 등기 권리자가 서로 다르더라. 대표적인 게 채권자 대위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험에 나왔던 게 이겁니다.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된다. 적는다고 정신없다. 니야 무슨 말을 하든지 말지 나는 적어야 돼. 그죠? 적는데 좀 조용히 하네? 시끄러. 제일 중요한 건 듣는 거라고 그랬죠. 듣는 거. 지금 뭐 무슨 얘기인지 지금 듣지도 못했다. 다시 채권자 병이 채무자 을을 대위하여 등기 신청하면 등기 권리자는 채권자 병이다. 맞다 틀렸다. 틀렸잖아. 등기 권리자는 채권자다 채무자다. 채무자다. 이게 여러 번 나왔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자 바로 뒤로 쭉 넘어가서 150페이지로
자, 이 서면 신청이 중간에 나옵니다. 등기 신청서부터 해서 등기 원인 증명 서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등기 권리자의 주소 증명 서면, 주민등록번호 증명 서면 등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이 전문 서적을 보면 그 내용만 해도 약 200페이지 가까운 내용을 가집니다.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양에서 문제는 몇 문제 나오느냐?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오므로 이렇게 많은 데서 한 문제 나오는 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중에 뒤에 가면 요만한 데서 한 문제 나와. 그거 해야지. 맞죠? 요만한 데서 한 문제 나와. 그거 해야지. 이만한 데서 한 문제 나와. 그거 해야지. 이만한 데서 한 문제 나와. 미쳤어요? 그거. 맞죠? 그럼 이만한 데서 한 문제 나오는 걸 안 하기는 그렇고 그 중에 요즘 좀 자주 나오는 게 있더라. 그게 등기필 정보야. 오늘 그거는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데서 문제수가 너무 작으면 그러면 그 중에 조금 자주 나왔던 거 몇 개만 하나. 만약에 안 자주 나왔던 데서 나오면 그거 하나 맞추려고 이거 다 할 거예요? 안 한다. 우리는 1등 해야 합격한다. 꼴등을 하더라도 60점만 나오면 합격한다. 60점만 나오면 합격해. 다 하려는 생각을 버리면 돼요. 다 하려고 하는 순간 수험 생활이 길어집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사람 장수생 맞죠? 장수생. 여러분한테 내 얘기는 안 하는데 지금 종로에 방문각 수업하러 가면 거기 지금 13년 차 되는 부장 하나 있습니다. 그 부장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교수님 제가 말이죠 13년 지금 14년 차 됐네. 14년 전에 이 학원에 와서 지금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벌써 있던 분이 아직도 계시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아직도 다. 그러니까 그분은 직업이 공인중개사 준비생이야. 직업이야 직업. 연세도 많으셔. 그분들은 학원 오는 게 이 젊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다는 그 자체가 즐거워. 그래서 그냥 오셔. 공부 안 해. 공부 안 한다고. 네 오면 양샹샹 이러면서 막 찾아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연세도 많아. 막 70 몇이 돼서 그래 오셔갖고 막 공부 안 해. 옛날에 전두환 때 박정희 때 몇 년 몇월 그때 국무총리가 누구여가지고 제발 그 머리를 공부하는데 좀 써라. 좀 외우라는 거. 안 해도 다 안다. 안 해도 다 안다 하면서 매 떨어지는데 그래서 좀 외워라. 네 뭐라 되게 뭐라 했더니 요즘 잘 안 합니다. 네 하시더니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오래 해요. 하라는 것만 바로 나간다. 양을 줄여주셔야 돼. 그래야 빨리 할게. 자, 등기 신청합니다. 그럼 막 등기해줘요? 심사해서 해줘요? 심사해서. 그때 이 심사는 아까 형식적 심사한다. 형식 심사. 그 정도 하시고. 그럼 심사의 결과 잘못된 등기 신청은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 각하라고 합니다. 각하. 이 각하라는 용어가 나오면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장래 꿈이 뭐니 하면 각하되는 거. 그때 대통령이 각하라고.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마도 각하 이랬거든. 맞죠? 각하되는 거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12.6 사건으로 사망하셨을 때 제가 이 고향이 마산입니다. 그 부마 사태가 대통령 12.6 사건 서거하게 된 그 단초가 된 게 부마 사태야. 그죠? 부산 마산. 거기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시위 시작해가지고 그때 부산 서면에 탱크 들어왔습니다. 이 잘 모르시죠?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는 그때 뭐 헬기 들어오고 막 다 했지만 부산 서면에 1979년도 그때 10월 며칠이었지? 10월 며칠 날 그때 서면에 탱크 들어와서 진압을 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차지철이가 그때 뭐라 했냐? 각하 부산 시민 200만 정도는 몰살시켜도 됩니다. 그렇게 좀 강하게 나왔다. 그래서 김제국에다가 둘 다 보내버렸잖아. 그죠? 그게 11.6이에요. 그 박정희 대통령 저는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눈 뜨면서는 아니고 좀 크고 나니까 박정희 대통령 학교 가도 박정희 대통령 사진 붙어 있고 박정희 대통령 서거했다니까 나는 나라 망하는 줄 알았어. 잘 굴러가더만. 역시 이거 없으면 잇몸이야. 내 없으면 안 돼. 그런 거 없어. 맞죠? 할 때. 자 그래서 이 심사를 해서 이 각하를 잘못돼서 뭐 각하를 하는데 이 각하는 좋은 의미의 각하가 아니고 나쁜 의미의 각하예요. 우리가 각하할 때 그 각자는
무릎 각자를 옛날에는 쓴다. 요즘 좀 바뀌었더만. 그래서 당신의 무릎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해서 상대를 굉장히 존중해 주는 게 각하예요. 그런데 여기 각하는 그게 아니고 당신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겠습니다라고 거부하는 처분을 각하라고 합니다. 각하. 그래서 우리 법률에 들어가면 소송을 제기해요. 소송 제기했는데 소송 제기할 때 소송비를 내야 돼. 근데 소송비를 안 내면 절차가 잘못됐죠. 그럼 당신 신청 받아주지 않겠다. 그때 내리는 처분이 각하라는 처분을 냅니다. 각하. 그러면 내가 요구한 대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요. 근데 나는 절차를 다 지켰어. 소송 비용까지 냈어. 그러면 정상적으로 소송이 진행되겠죠?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네 말은 잘못됐어. 네 말은 잘못됐어. 그래서 네 말 안 들어줘. 요거는 기각이라고 불러요. 기각. 그래서 기각과 각하는 그 절차상의 문제냐 내용상 문제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 개인이 관공서를 상대로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가장 듣지 말아야 될 얘기가 기각 또는 각하예요. 그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기각과 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됩니까?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소송은 몇 판까지? 3판까지 가능한데 우리 지적법에 지적청약 적부심사는 적부심사와 재심사 몇 판까지? 2판까지 가나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돼가지고 지금 탄핵심판 중에 있죠? 탄핵심판은 몇 판? 그건 한 판이거든. 그건 단판이야. 그래서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오늘 아마 최후 진술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소추단인 국회하고 피소추인 대통령 측하고 이제 최후 진술하겠죠. 그런 건 역사에 남을 얘기. 한번 보는 것도 괜찮아요. 역사에 한 100년쯤 뒤에는 며칠 날 대통령이 직접 최후 진술을 하고 그리고 며칠 날 쫓겨났다. 이게 다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죠? 각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안 좋은 거다. 자, 각하는 우리가 등기를 요구하는데 우리가 등기 신청한다는 얘기는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각하는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라는 거부 처분을 각하라고 하는 거야. 되죠? 그럼 이 각하는 언제 각하시킬 수 있느냐? 각하 사유는 모두 11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등기법 29조 1호부터 해서 11호까지 11가지 사유가 있어요. 11가지 사유. 그래서 자, 일단 150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150페이지 자, 왼쪽에 중간에 양가로 2번 각하 사유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151페이지에 저 밑에 동그라미 11번까지 모두 몇 개? 11가지 사유가 있죠. 이것이 이제 등기법 29조에서 나오는 1호부터 11호까지의 11가지 사유인데 이 11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가지나 각하 사유가 있어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1호와 2호 사유고 그 1호, 2호 중에서도 무지막지하게 더 중요한 것이 2호 각하 사유입니다. 2호 하나는 나머지 10개를 다 합치고 곱하고 세제곱한 것보다 2호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2호는 그만큼 각하에 거의 전부 다 할 만큼 중요해요. 나머지는 어쩌다 한번 나옵니다. 각하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그 생각합니다. 각하. 자, 그래서 각하 사유 중에 좀 중요한 2가지만 봅니다. 1번 사건이 관할이 아닌 경우. 아까 등기소의 관할은 내 주소지 등기소이다.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다.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재지 아닌 등기소에 신청하면 사정없이 각하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자, 요게 이제 문장 표현이 조금 애매해요. 등기할 것이 아니다. 등기할 것이 아니다는 얘기는 등기를 해준다 안 해준다. 등기를 안 해준다는 얘기죠. 즉 등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쉽게 얘기하면 불가능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러면 바로 알 수 있죠. 그런데 표현이 좀 간접적으로 애둘러서 표현하는 바람에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뭐지? 불가능한 걸 신청하면 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2호인데 2번인데 그럼 요거만 해보면 되느냐? 아니죠.
뭐 이런 법 저런 법 요런 법을 다 갖다 놓고 이런 등기 신청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라는 걸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150페이지 밑에 보면 넓혀보기 해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1호부터 1분부터 10분까지 나와 있죠. 요것만 하면 되겠네?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필수서 들어가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요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요 정도가 각하 사유 중에 핵심 중에 핵심들입니다. 요 정도는 알아야 각하가 이제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것은 양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것만 하면 강론 가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요. 미리 요걸 정리를 하고 강론 가가지고는 우리 각하할 때 이거 한 적이 있죠? 라고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거기 가서 자꾸 플러스를 하면 정신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보면서 합니다. 사건이 등기한 것이 아닌 경우. 자, 우선 그 전에 요 두 가지를 위반해서 신청하면 각하 등기해 주면 안 되죠. 근데 등기관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완벽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위반했지만 등기관이 실수로 등기해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잖아. 여러분도 아들이 용돈 주세요 해서 5,000원짜리 주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5만 원짜리 주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 맞지? 맞죠? 그렇다고. 나도 우리 아들하고 그죠? 공부하면서 항상 공부할 때는 집을 나서야 된다. 집안에서 공부 안 된다. 나서라. 그래서 8시 되면 집을 나서라. 했는데 그 8시가 내가 생각하는 8시는 아침 8시고 지가 생각하는 8시는 저녁 8시더라. 그죠? 항상 뭔가 핀트가 안 맞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위반했는데 등기가 돼버렸어. 그럼 그 등기는 효력을 인정할 것이냐? 무조건 무효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위반한 등기는 절대 무효 또는 당연 무효라고 부르고 그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 말소. 잘못한 등기는 이 두 개 위반은 등기관이 직접 지워버려요. 그러나 3호부터 11호까지 우리가 안 배웠지만 그 사유를 위반했는데도 실수로 등기가 됐어요. 그럼 그 등기는 일단 유효합니다. 유효. 여러분 민법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하다. 이런 거 배우셨죠?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3호부터 11호까지도 유효합니다. 유효. 1호 유효 위반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1호 유효가 더 중요하고 유효가 특별히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유효 공부하러 갑니다. 자, 이거 보면 유치권, 점유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주의 토지통행권에서 이거 분유통 특점하고 나중에 그냥 대충 외우러 갈 텐데 해서 5개가 있습니다. 요게 등기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유권 하나만 민법에서 배웠잖아.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하면 인정됩니다. 심지어 내 물건 훔쳐간 도둑놈이 물건을 소리지고 있으면 그 도둑놈도 점유권 인정해 주잖아. 맞죠? 이 등기와 전혀 관련 없어요. 등기돼 있더라도 사실상 지배가 없으면 점유권 인정이 안 되는 것이고 등기가 안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은 인정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분유통 특정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분유통 특정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등기가 아예 불가능한 권리더래요. 이거 너무 쉽기 때문에 한 17, 8년을 안 넣었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너무 안 냈기 때문에 한번 슬쩍 냈어요. 할 수 없이 좀 한번 봅니다. 그동안 안 했던 건데. 자, 2번부터가 실제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우리 부동산 하나에 등기 기록은 몇 개만 둬요? 1개만. 근데 1부동산 1기록에 위반해서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각하 등기 안 해줍니다. 자, 이 말을 요렇게도 바꾸더라는 거야. 자, 보존 등기는 승계받은 자가 합니까? 원시 취득자가 합니까? 원시 취득자가 최초로 부동산 취득한 자가 하는 등기가 보존 등기죠. 그럼 보존 등기가 된 이 말은 드디어 1등기 기록이 만들어진 이 말이에요. 보존 등기는 등기부를 만드는 등기라고 그랬죠. 그럼 등기부가 하나 있는데 다시 보존 등기 신청이 들어왔네. 보존 등기는 등기부를 만드는 등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등기부 있는데 또 만들어 주세요. 등기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각하요. 그리고 등기부가 2개 이상 만들어지면 그 중에 1개만 유효, 나머지는 무효. 민법에서 이중 보존 등기라는 이름 혹시 배우셨어요? 민법을 안 하는 모양이다. 이중 보존 등기,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가 2개 이상 만들어졌을 때 대법원 판례가 보존 등기 명인이 동일인이면 무조건 선등기 기록 유효. 동일인이 아니면
선등기가 원인 무효 아닌 한 선등기 기록 유효. 이런 거 해본 적 있을 텐데 이것도 요즘 안 해요? 자, 여러분 합격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거 여름 오기 전에 뭐가 궤도에 올라야 된다? 민법. 민법이 궤도에 올라야 올해 1, 2차 한꺼번에 하는 거야. 여름 올 때까지 민법이 궤도에 안 오르면 그러면 여름 지나기 전에 여러분은 창시개명 이런 거 성을 바꾼다고. 성은 이시에 이름은 포조. 뭘 줄였느냐? 2차 포기조. 이포조야 이포조. 1차만 하게 된다고. 왜? 민법도 자신이 없으면 2차를 못 가져가는 거야. 1차만 하게 돼. 그래서 여름 오기 전에 뭐부터? 민법부터 일단 올려야 돼. 그러면 2차까지 시험날까지 데리고 가는 거야. 1차가 안정적이네. 그럼 2차까지 가는 거야. 그런데 1차가 불안정하면 2차는 갈 수가 없는 거야. 맞죠? 시험에 1, 2차 동차 당락을 좌우하는 건 뭐부터? 민법부터 빨리 지나게 돼요. 그래서 주말에 쉬는 날 시간 난다 책 보고 싶다. 반드시 뭐 봐라? 민법 봐라. 옛날에 했던 얘기 다 까먹었죠? 합격하려면 그래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너는 공시법 가르치고 있어. 그럼 여러분이 공시법 점수가 잘 나와야 나중에 제 평가가 좋아지는 거야. 그러면 내 평가 좋아지려면 다른 거 뭐 하든 공시법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나 그런 얘기 안 하잖아. 합격하기 위해서는 저거 해라.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맞죠? 됐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 자주 나옵니다. 그 다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3번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 등기라고 했는데, 자, 우리 특약 특별히 맺은 약정, 약정 약속으로 정한 거, 이 특약이나 약정은 항상 있는 거다. 우리가 합의했을 때 있는 거다. 합의했을 때 있는 거야. 그런데 이 합의했다고 해서 모든 합의를 등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해서 법에 근거 있는 것만 등기 가능한 거야. 그럼 여러분 민법에 공유를 배우면 공유는 아주 자유로운 공동 소유 상태야. 맞죠? 그래서 공유자는 자기가 공유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그리고 공유물도 그냥 지분으로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할 수도 있지만 함께 소유하니까 불편해. 그러니까 공유물 잘라서 각자 가지자. 공유물 분할도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의 공유 법규정을 보면 자유롭게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되 공유자 간의 합의를 한다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도 가능하죠. 법에 규정이 있잖아. 근데 몇 년 안에만 가능해? 5년 안에만 가능해. 그래서 이렇게 법에 근거가 있는 특약만 등기 가능한데 법에 근거가 없다면 그 특약은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돼. 그래서 뒤에 가보니까 9번에 요 말이 나와요. 공유물을 불분할, 즉 분할하지 말자 특약은 법이 인정하니까 등기 가능해. 그런데 앞에 5년의 기간을 뭐하는? 넘는. 법이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럼 그 등기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약이나 약정은 무조건 약속한다고 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런 약정, 이 두 사람이 왔는데 이 인류가 생긴 일에 가장 진실한 사랑을 하네. 너무 진실하고 불타서 중간에 종이 놓으면 종이가 팍 타버리네. 얼마나 불타는 사랑인지. 그런데 단점이 딱 하나 있네. 무슨 단점이냐? 남자는 이미 장가를 간 사람이라고. 그래서 둘이 평생 같이 살자는 약정을 했는데 일부 일체 약정이 다 첩 약정하고 왔다. 첩 약정을 하고 왔다. 그런데 그 첩이지만 인류가 낳은 진실한 최후의 사랑이. 자, 이 첩 약정 등기해 주세요 왔다. 가능 불가능? 민법이 첩 약정은 인정한다 안 한다? 대답하기 싫다만 니 혼자 좀 해라. 첩 약정은 민법 인정 안 하죠. 원시 시대에는 힘센 놈 밑에 있어야 동물로부터 위험한 짐승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가 있어. 힘센 놈이 다 가졌어. 일부 다처. 보통은 신체적으로 남자가 보통 강하니까 그게 일부 다처였죠. 그러다가 이제 뭐 부족장 시대를 지나고 국가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왕족, 귀족 나눠서 힘센 놈이 다 가지는 시대였어. 그러다가 1789년도 프랑스 대혁명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신분의 계급이 무너지면서 이 자유로운 평등 시대가 찾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뭐가 나와? 한 놈이 다 가지지 마. 한 놈이 한 개만 가져. 그게 일부 일처라고. 일부 일처. 맞죠? 일부 일처.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첩은 일부 일처하겠다. 일부 다처하겠다. 일부 다처하겠다. 안 된다. 법이 금지한다. 우리나라 일부 일처야.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서 민법 103조 배울 때 여러분 첩계약 나오잖아. 첩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단 말이에요. 무효. 그러면 첩계약 했다. 아무리 진실한 사랑이더라도 등기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됐다. 그 다음에 4번 5번은 우리 법상 분리되면 안 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나와요. 5번부터 보시죠. 여러분 저당권 담보물권은 배웠을 거 아니야. 왜 저당권을 가져요? 내가 빌려준 게 있는데 못 받을까 봐. 안 갚을까 봐. 저당권 가지고 있다가 안 갚으면 저당권 실행해서 경매로 넘기겠다는 거잖아. 맞죠? 그럼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받을 게 있기 때문에. 받을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피담보 채권. 채권이 있기 때문에 저당권을 가져요. 그럼 받아버리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있을 필요 없다. 그래서 채권 존재하면 저당권도 존재하고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고 그리고 받을 거 있는 사람이 못 받을까 봐 저당권 가져야 돼. 그래서 채권이 이전하면 저당권도 같이 이전하고 그게 부종성 수반성이라고 부르는 맞죠? 담보물권 일반적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당권과 채권은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안 되죠. 다만 우리 대부분 판결에 의해서 채권자와 채무자와 제3자가 합의를 했다면 그러면 채권자 아닌 자가 저당권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대부분 판결은 있죠. 아직 그것까지는 안 하셨나? 그래요. 됐다. 어쨌든 등기법에서는 저당권과 채권은 분리되면 돼? 안 돼? 안 돼. 분리하여 나오면 각하. 등기 안 해줘. 민법의 물권법은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물권법은 강행 규정이야. 채권법은 임의 규정이고 그 물권법은 강행 규정이니까 강제적으로 지켜져야 된다. 그렇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구분 건물에 했는데 구분 건물 하면 여러분 아파트 떠올리시면 돼요. 아파트. 자 잠깐만 설명합니다. 아파트 이렇게 들어가 25층짜리야. 25층짜리 25층짜리라고 몇 층? 25층. 근데 몇 층 안 돼 보이네. 그거 언제 다 그려? 25층이야. 자 25층인데 자 여기 101호 102호 이렇게 올라갑니다. 2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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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아파트 들어가니까 아파트 들어가면 중간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실이 있죠. 이거 나만 써요? 공동으로 사용해요. 공동 사용 이걸 공용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공용 부분. 요건 나중에 여러분 민사특별법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배우면 그때도 배우게 돼요. 그런데 101호는 공동 사용이에요. 소유자인 나만 써요. 나만 쓰죠. 이것을 전적으로 소유 유지한다. 전유 부분이라고 불러요. 됩니까? 자 그러면 아파트도 땅 위에 지어졌잖아. 그런데 우리 일반 단독주택하고 땅은 이거 건물과 땅을 같이 사야 돼요. 건물만 살 수도 있고 땅만 살 수도 있어요. 건물과 토지는 언제나 별개 부동산이죠. 그래서 건물만 살 수도 있고 땅만 살 수도 있어요. 다만 건물만 사면 땅에 대한 권리가 없으니까 땅 주인하고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죠. 살 때는 보통 같이 묶어서 사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하나만 사도 문제될 거 없다. 그러다가 나중에 땅에 대한 권리 없이 땅 주인이 나한테 요구한다. 집 치워라. 땅 내써야 돼. 그럼 집은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못 움직이니까 뭐해요? 철거당하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땅에 대한 권리 없는 건물 주인만 손해를 안으면 되죠. 그런데 아파트 나 101호 샀는데 땅 살 돈은 없어서 건물만 샀네. 땅 주인들이 몰려와서 얘기합니다. 건물 들고 나가. 그럼 들고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면도칼까지 동원해서 정확하게 철거를 해줬습니다. 그럼 나만 손해봐요? 바람 세게 불면 다 자빠져요. 바람 세게 불면 다 자빠질 수 있잖아. 전체가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이런 건물들, 이 건물을 전체는 집합해 있다 집합 건물이라고 부르고 하나하나는 중간에 칸을 쳐서 구분해놨다 해서 구분 건물이라고 불러요. 아파트는 통으로는 집합 건물, 하나하나는 구분 건물. 그럼 집합 건물 나오든 구분 건물 나오든 우리는 아파트, 연립, 빌라 같은 공동주택을 생각하면 돼요. 됩니까? 자 여기에서 이 집을 사고 팔 때 일반 단독주택은
건물만 사거나 땅만 사고 팔 수 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만 샀다가 철거당하면 전체가 위험하죠. 그러니까 전체가 위험하도록 놔둬야 돼. 애초부터 예방을 해야 돼. 예방을 해야 되니까 아파트는 건물만 사거나 땅만 사고 팔지 못한다. 건물과 땅을 묶어서 한 개처럼 사고 팔아야 돼. 해서 일반 주택과 아파트는 구분을 지어버려요. 됩니까? 그래서 아파트 같은 구분 건물은 전유 부분, 우리 집과 땅에 대한 권리 따로따로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없다. 분리 처분이 금지돼 있어요. 그런데 분리 처분 금지에 위반해서 아파트 101호만 소유권 이전 늦게 신청한다. 각하 안 해줍니다. 101호 소유자가 땅에 대해서 가지는 땅 권리만 팔려고 한다. 각하 안 해줘요. 팔려면 건물과 땅 묶어서 사고 팔아. 됩니까? 그 정도. 그래서 분리되면 안 되는 거 2개. 저당권과 채권. 구분 건물 아파트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분리되면 안 돼. 시험에 참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자 전세권 나오는데 전세권은 토지도 빌리고 건물도 빌릴 수 있는 권리죠. 그런데 농지만큼은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민법 규정이 있죠. 그래서 농지는 전세권 등기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면 각하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 물권법에서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할 수 없다는 규정은 있는데 농지에 대해서 지상권 등기할 수 없다, 임차권 등기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어. 그래서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만 안 되고 지상권, 임차권은 가능해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됐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7번부터는 10분 쉬었다 하시죠.